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5분경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SEC가 지난주에 토레스 판사에게 리플의 기관 판매에 대한 구제책, 쉽게 말해서 벌금 책정을 위해서 리플로부터 몇 가지 자료를 받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이른 시간에 토레스 판사에게 SEC 요청을 허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제임스 필람 변호사에 의해서 공유된 내용이고요. SEC가 토레스 판사에게 요청했던 것은 첫 번째로 2022년, 2023년 재무제표, 두 번째가 SEC에게 기소당한 이후에 리플의 거래 당사자에게 XRP를 판매하거나 이전하기 위한 계약서 관련 자료, 세 번째가 기소당한 이후에 기관에 대한 XRP의 판매 수익입니다. 그럼 리플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반대 이유는 SEC는 이미 사실 발견 기간 동안 지금 요청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모색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해놓고 지금 와서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SEC가 2020년 12월경에 리플에 미등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플은 말도 안 된다며 해당 소송을 기각을 해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리플의 기각 요청을 거부하고 정식 소송을 계속할 것을 명령했었고, 그래서 양 당사자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 각자 나름의 증거를 제출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상대방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과정, 즉 사실 발견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의 주장을 강화시키는 데 노력을 했었습니다. 리플의 말은 그런데 이 과정에서 SEC가 충분한 시간을 가졌음에도 왜 그때 그런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이제 와서 해당 자료를 달라고 하냐는 말입니다. 시기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플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약식 판결까지 약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대체 뭐 하다가 이제 와서 해당 자료를 달라고 하는지 리플 입장에서는 매우 심기 불편한 일이고도 남을 일입니다. 특히 또 리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발견 과정에서 SEC는 기소 이후의 리플의 행동, 즉 기소 이후에 리플의 XRP 판매가 해당 소송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했었고, 이에 대해서 리플도 동의를 했었다라고 하면서 관련 증거 자료를 참조하라고 이렇게 레퍼런스를 적어두었습니다. 리플의 두 번째 반대 의견입니다. 이 두 번째 반대 의견도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SEC가 법 앞에 위선을 부리면서 미꾸라지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소송은 SEC가 기소하기 이전의 리플의 행동, 즉 SEC가 주장하는 미등록 증권 혐의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토레스 판사는 약식 판결을 통해서 리플의 기소 전 기관에 대한 XRP 판매에 대해서 증권 거래로 본 것인데 왜 기소 전에 대한 약식 판결을 가지고 기소 이후 사후 판결까지 다 커버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기소 이후 리플의 기관에 대한 XRP 판매는 또 다른 소송으로 커버하려고 해야만 하고 이내 절차상 보호되는 법적 권리인데 SEC가 왜 이를 무시하고 있는 행위를 부리고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SEC가 소송 당사자들과 법원에 부담을 줄 상당한 지연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리플의 반대 의견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법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이번에 토레스 판사가 판결했던 약식 판결이 기소 이후에 리플의 행동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SEC는 참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판결은 토레스 판사가 공평하게 내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한편으로는 기소 이전의 리플의 XRP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듯이 벌금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SEC가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 이후에 XRP 판매에 대해서까지 영향력을 미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구대택 관련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한두 주 안에는 토레스 판사의 SEC 요청에 대한 허용, 거부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 진행 상황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6일차만 보았을 때 피델리티가 지금 블랙록을 넘어섰는데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블랙록이 피델리티보다 약간 앞서가고는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피델리티도 만만치 않은 것 숫자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현재 비트코인 선물 ETF가 미국 ETF 전체 거래량의 상위 1% 클럽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 캐나다 비트코인 ETF의 자금 유출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금을 유출해서 미국 비트코인 선물 ETF에 투자하려고 하는 행보겠죠. 이렇듯 현재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재까지는 굉장히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비록 그레이스케일의 자금 유출과 그리고 차익 수혈이 계속되고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에 바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반등하면서 반감기 호재까지 같이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크립토컨트 기고자는 UTXO 연령대 밴드를 살펴보면 6개월에서 3년 비트코인을 보유한 장기 홀더의 평단가가 36,700달러 수준이다. 이는 투자자들의 심적 지지선과 저항선일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2년에서 3년 홀더 그룹은 이전 사이클 최고점 부근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손절매를 하지 않는 한 36,700달러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스 비즈니스 수석 특파원 찰스 가스파리노가 X를 통해서 블랙록이 리플 XRP 현물 ETF 출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찰스 가스파리노는 XRP 전형적인 안티로서 며칠 전에 블랙록, 레리핑크와 인터뷰를 진행했었죠. 그때 XRP에 대한 ETF 출시 계획이 있느냐 물었을 때 블랙록 CEO는 대답할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당신도 원하지 않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인터뷰 이후에 찰스 가스파리노가 블랙록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XRP 현물 ETF 출시 계획이 블랙록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것인데요.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스가 확인되지 않는 기사에 너무 의존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폭스 비즈니스 내에는 친 XRP 기자라고 할 수 있는 엘레노어 테렛이라는 기자도 있지만 이런 안티 기자도 있는데요. 전략적으로 폭스 비즈니스는 두 방향의 캐릭터의 기자가 존재해야만 조회수가 올라갈 것이고 또 사람들의 관심도 끌게 되겠죠. 저는 한편으로는 해당 미디어의 전략적 방향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노이즈를 높이는 것이 XRP 현물 ETF 가능성만 놓고 보았을 때 그 가능성을 블랙록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JP 모건 CEO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하대하고 있지만 결국에 JP 모건이 비트코인 현물 ETF 대리 판매 역할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JP 모건의 CEO도 그런데 하물며 소시도 알 수 없는 기자의 발언을 신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XRP 현물 ETF가 출시될 것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기사를 밸런스 있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햄프셔 예비선거 연설에서 대선에서 당선되면 미 연준이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트럼프는 CBDC는 연방정부가 국민들의 돈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주도록 해주고 자유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정보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제 생각에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그 어느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캐릭터의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리플과 같이 CBDC에 대한 투자와 사업 확장을 기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 내에서 사업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는 좀 더 모색해 보아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